네, 우리 첫 시간에 프로이트부터 시작을 해서 이 부분 그냥 건너뛰었죠. 이제 다시 보면 크게 어려움 없이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상담이란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상담자가 도움이 필요한 내담자와 관계를 형성하고 이 내담자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담자의 어떤 문제를 예방하고 내담자의 성장을 돕는다 이거였죠. 근데 직업 상담 역시도 똑같죠. 직업 상담 역시도 진로나 어떤 직업 문제에 있어서 문제를 겪는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예방하고 이 내담자의 성장을 돕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거예요. 이후에는 이 직업 상담의 목적 혹은 뭐 직업 상담의 필요성 혹은 이 어떤 직업 상담가의 자질이나 역할 혹은 직업 상담의 윤리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만 보면 마무리가 될 거예요. 네, 거의 처음이에요. 6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우리 직업상담의 기초라고 나오고요. 결국에 이제 직업상담이 왜 필요한가, 직업상담이란 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직업상담사가 갖춰야 될 자질은 무엇인가, 직업상담사가 가져야 될 어떤 윤리의식이나 윤리 강령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기초적인 내용들에서 다루고요. 시험에서도 뭐 크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들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보시고, 결국에 우리 현대사회에서 직업이 굉장히 지금 다양화되고 세분화되고 이러면서 진로나 직업 선택을 하는 게 예전보다 굉장히 까다로워지고 있어요. 그죠? 그건 좀 명백한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직업과 관련해서 직업들이 너무 빠르게 없어지기도 하고 새로 생겨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어떤 적절한 직업 상담이나 진로 상담을 통해서 개인의 어떤 직업적인 자아 개념이나 직업 가치관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고 진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게 바로 직업 상담의 필요성일 거예요. 필요성 한번 읽어보죠. 현대사회에서 직업이 다양화 세분화되면서 진로 및 직업 선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무수히 많은 직업 중에서 개인의 적성, 능력, 흥미, 성격에 맞는 진로 및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적절한 직업 상담을 통해 개인이 자아 개념과 직업 가치관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고 진로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당연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직업 상담과 관련해서 그냥 다른 얘기를 좀 하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직업 상담이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생소하죠. 그리고 상담을 받는다라는 게 우리한테도 굉장히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현실이니까. 근데 미국 같은 나라는 보험 혜택, 이 상담이나 심리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험 혜택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 어떤 상담사라는 게 굉장히 유명하고 돈도 많이 버는 직업인데, 이 직업 상담사가 그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런 상담 제도나 현실은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죠. 근데 어쨌든 이 굉장히 고소득 직종이래요. 어쨌든 미국에서는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보완이 돼서 발전해서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그만큼 최근에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네. 그렇게 보면 되고요.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제 2절 직업 상담의 목적인데요. 목적. 여기서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필기랑 실기에 가끔 나오는데 이걸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우리 다 아는 거예요. 첫 번째, 왜 직업 상담을 해야 되는가? 자기와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 어떤 사정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알고, 그 다음에 이미 결정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얻고, 그 다음에 내 목표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조력을 받고, 그 다음에 이 목표 설정에 따른 의사결정 능력을 배양을 해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직업 선택을 하고 직업 활동에서 직업 생활에 있어서의 능동적인 태도를 가지고 결정을 하고, 이게 직업 상담의 목적이죠. 이거 다 외우실 거예요?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이렇게 쓰면 되겠다라고 가이드를 가져가시는 거지 달달달달 외울 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 이미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다 공부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더 알아보기 보면 기스버스가 제시한 직업 상담의 목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요, 그냥 시험에 그대로 나오는 거라서 가져온 거예요. 기스버스가 제시한 직업 상담의 목적은 이렇게 물어볼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키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진로란 인간의 전생애적 발달 단계이므로 진로 상담은 생애 진로 발달에 관심을 두고, 이렇게요. 생애 진로 발달이 나오면 관심을 두고, 요 부분이 기스버스가 제시한 직업 상담의 목적이에요. 어디에 관심을 둬야 된다고요? 생애 진로 발달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요거 기억하자고요. 가끔 나옵니다. 가끔. 그 다음에 제3절 넘어와 보면 직업 상담의 과정이요. 지금까지 우리 계속 본 게 뭐예요?
뭐 이제 관계 형성하고, 초기 면담에서 관계 형성하고, 상담 구조화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또 내담자 사정하고, 목표 설정하고, 의사결정 지원하고, 직업 정보 제공하고, 뭐 다 뭐였어요? 이게 바로 진로 상담의 그냥 과정이었죠. 직업 상담, 진로 상담의 과정이었다고요. 외울 게 없습니다. 보면 다 봤던 거예요. 직업 상담은 아래 5단계로 구성된다. 첫 번째, 관계 형성 및 구조화. 뭐예요? 처음에 일단 관계 형성하고 상담의 틀을 형성하는 게 첫 번째 단계였죠. 이래야지 상담이 이후에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진단 및 측정, 내담자 사정이라는 파트죠. 진단 및 측정을 통해 내담자의 흥미가치 적성 등을 지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내담자 사정 다음에 뭐 봤어요? 목표 설정 봤죠. 목표 설정.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하고 내담자가 바라는 목표를 설정한다. 목표 설정의 4단계 봤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또 봤죠. 그 다음에요, 개입해야 된다. 이제 본격적으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의사결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파트들도 봤어요. 하렌이 얘기한 의사결정의 유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목표 달성을 위한 직업정보 수집, 보유기술 파악, 의사결정 촉진 등을 수행한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죠. 물론 그러니까 이게 직업상담 과정이 이런 형태가 아니라 다른 형태로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뭐 학자마다 조금씩 분류하는 게 달라서 그래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큰 틀을 벗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어쨌든 이 다른 유형의 과정에 대해서는요, 뒤에 다시 한번 볼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외울 것도 없죠. 그죠? 뭐 이제 다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필기랑 실기에 가끔 나오는 거예요. 직업상담 과정은 특히. 그래도 기억을 해 두시자고요. 외울 건 없지만 어쨌든. 그 다음에 직업상담의 기본 원리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떠한 요소들인가. 근데요, 여기는요, 그러니까 뭐 이걸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왜냐면 필기에 나오고 필기에 나오는 부분도 좀 뻔하거든요. 뻔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읽어볼게요. 직업상담의 기본 원리. 어떤 원리를 가지고 직업상담 해야 되는가. 직업상담은 진학, 직업선택, 직업정의에 초점을 둬라. 그 다음에 직업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의 라포 형성, 그러니까 관계 형성을 통해서 신뢰로운 상담관계를 형성하고 진행을 해라. 직업상담은 개별적 진단과 처치의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데요. 시험과 관련해서는. 시험 문제 뭐라고 나오면 필기시험에 집단적 처치의 자세가 중요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거 맞아요? 아니죠. 이 진로상담이란 거 개개인마다 처한 굉장히 특수한 상황들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개인의 특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단적 진단과 처치가 아니라 개별적 진단과 처치가 당연히 맞아요.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예요. 그거 필기해 두세요. 기록해 두세요. 그 다음에 당연히 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상담 윤리 강령에 따라 진행이 돼야 되고, 진로 발달 이론들, 여러 가지 이론들에 따라서 근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심리 검사를 활용해야 그 결과를 기초로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네. 됐죠? 뭐 어려운 게 하나도 없죠. 그냥 보시면 돼요. 시험 문제 나온다고 한다면 아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기서 나올 거예요. 집단적 진단과 처치가 아니다. 이게 기본 원리예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5절, 그렇다면 진로 상담에 있어서 직업 상담사의 직무 내용은 어떻게 되는가? 직무 내용은 헤어가 제시했어요. 헤어라는 학자가 직무는 이렇다라고 제시를 했는데요. 이것도 외울 거 없어요. 필기에만 나올 거예요. 상담의 목적, 상담자와 내담자의 역할을 확인하고요. 상담 기법을 통해 문제를 확인하고요. 그래서 개인에게 직업 선택이 근본적 관심이라면 상담자는 직업 상담 실시를 확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중요해요. 이게 시험에 나오거든요. 여기를 비틀어서 돼요. 개인에게 직업 선택이 근본적 관심이라면 상담자는 직업 상담 실시를 미룬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미룬다. 맞아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직업 선택이 근본적 관심 사는데 굳이 직업 상담을 미룰 필요가 있나요? 그냥 바로 하면 되는 거죠. 실시를 하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내담자가 원하고 윤리적으로 적절한 부가적 대안을 확인하고요. 내담자의 마음속에 이르는 장단점을 확인하고 내담자에 관한 부가적 정보를 종합한다. 외울 거 없습니다.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됐습니다. 그러면 이 직업 상담을 진행하기 위한 직업 상담사의 자질과 역할은 어떻게 되는가? 어떠한 자질을 갖춰야 되고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가? 첫 번째, 이 직업 상담사의 자질이요. 이게 실기에 가끔 나오거든요. 가끔 자질을 쓰시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상담 업무 수행에 있어서 결함이 없는 성격을 가져야 된다. 이 결함이 없는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요, 밑에 나와 있어요. 더 알아보기 보면 상담 업무 수행에 있어 결함이 없는 성격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결함이 없는 성격. 외우지 마세요. 필기 위주로 나오니까 여기는 외울 거 없어요.
외울 거 없고, 정서상에서 분리되지 않은 지나친 동정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필기에서 이렇게 꽈서내는 경우가 있어요. 지나칠 정도의 동정심을 가져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정서에서 분리되지 않은, 지나치지 않은 수준의 동정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됐고, 그 다음에 순수한 이해심을 가진 신중한 태도, 건설적인 냉철함, 두려움이나 충격에 대한 공감적 이해력, 요 정도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1번 직업상담사의 자질 다시 와서 읽어볼게요. 얘는 그래도 기억을 하자고요. 내담자를 수용하고 존경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 자신의 유능함과 한계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된다. 상담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가져야 된다. 직업상담 프로그램을 기획, 개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됐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어려운 거 없고요. 그 다음에 보면 2번 직업상담사의 역할이요. 역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것도 너무 당연한, 지금까지 그냥 봤던 내용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직업 정보 수집해서 제공해줘야 되니까 수집하고 분석하고, 직업 관련 심리검사 실시하고 해석하고, 평가하고 사정해야 되니까요. 내담자의 삶과 직업 목표의 명확화, 목표 설정을 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직업적 문제 진단 해결하고 지원한다. 진단해야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직무 스트레스나 직무 상실 등으로 인한 내담자도 지지해줘야 되고요. 어쨌든 그 다음에 보면 여기 이제 필기 위주로 나오니까 필기와 관련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직업 관련된 이론의 개발과 강의가 직업상담사의 역할이에요? 아니죠. 그거 없어요. 직업과 관련된 이론을 개발하고 강의하는 건 교수님들 역할이시죠. 교수님들의 역할이지 직업 상담사의 역할이 아니에요. 그리고 직업 상담사의 역할 중에 이 구직자와의 어떤 자발과 협력을 기반으로 서로의 어떤 조력적 관계를 조력을 제공해 주는 거지. 이 구직자의 행동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렇죠? 조력해 주는 거죠. 조력. 협력적 관계를 기반으로 내 상담자 혹은 구직자에게 조력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떤 조정과 통제 역할 이런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사감 선생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됐습니다. 그거 기억하시고요. 역할이 뭔지 만약에 실기에 나오면 그냥 쓸 수 있을 정도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외울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막 달달 두 문자 따서 암기한다? 이건 아니에요. 됐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제7절 직업상담의 기초기법, 여기는 그래도 시험에 많이 나와요. 여기 이 중에서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우선 상담에 사용되는 기초적인 기법들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시험과 관련해서 많이 물어본다고 말씀드렸어요. 수용이요. 수용. 내담자의 이야기에 주의 집중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한다. 내가 있는 그대로 존중한다. 당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한다. 내담자의 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것이요. 뭐예요? 일무공 기억하시죠? 로저스의 일무공 기억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적극적 경청 역시도 일무공의 일환이죠. 잘 들어주는 거. 그 수용이나 경청 같은 거를 굉장히 중요한 인간중심 상담, 로저스, 이거 어떤 수용, 경청, 이거 하면 로저스죠. 로저스에 대해서 배우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로저스 교수님 보면 귀가 굉장히 크시거든요. 어쨌든 잘 들어줘라. 언어적인 것뿐만 아니라 당연히 비언어적인 것도 들어야겠죠. 사실적인 것, 필기시험이요. 사실적인 것 위주로 경청을 해야 된다. 이런, 맞아요. 틀려요. 그죠? 언어적뿐만이 아니라 비언어적인 것까지 포함하고 사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요. 요약과 재진술이요. 요약과 재진술. 내담자가 전한 이야기의 표면적 의미를 상담자가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생활에 대해서 내담자가 불만을 엄청나게 막 쏟아낼 때 당신 현재 직장생활에 대해서 얘기한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모든 생활에 대해서 어떤 깊은 좌절과 자괴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실패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요약하고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요약과 재진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요, 시험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내담자가 전달한 이야기의 표면적 의미를 상담자가 다른 말로 바꿔 말하게 하는 것이 뭐냐? 1번 요약과 재진술, 2번 공감, 3번 명료화, 4번 해석,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요. 개별적으로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얘네들은. 그 다음에 공감이요. 내담자가 전달한 내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내면적 감정에 반영한다. 포인트를 잡아야죠. 내면적 감정에 반영한다. 그 다음에요. 명료화요. 명료화. 앞에서 본 요약이나 해석 이것과 비슷한데요.
조금은 달라요. 조금은 다른데 이 어떤 내담자가 분명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애매하고 함축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죠. 이거를 상담자가 파악하고 내담자가 실제 감정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모두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느낀 이유는 뭔가요? 뭐 어떤 특정 사람이나 특정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느끼는 건가요? 이렇게 명료화를 해줘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다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명료화예요. 명료화. 그 다음에 해석이요. 해석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담자가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의 문제를 볼 수 있도록 사건의 의미를 설정해 주는 것을 말한다. 뭐 당신이 심리적으로 이런 증상을 겪는 것은 어린 시절의 어떤 트라우마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 그다음에 직면과 탐색, 직면은 아실 거고 탐색도 그냥 보면 아실 거예요. 네,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직면과 관련해서 시험 문제에 나오면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예문을 주고 뭐 당신이 지금 아무렇지 않다고 말하지만 지금 이제 목소리가 많이 떨리고 표정이 많이 굳었다. 당신이 심적으로 내적으로 어떤 불편한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나는 그게 궁금하다. 이렇게 물어보는 게 직면이죠. 그렇죠? 뭐예요? 문제를 있는 그대로 확인시켜주고 맞닥뜨리도록 하는 거예요. 어디서 봤어요? 이 직면 기법? 여러 군데서 봤어요. 여러 군데서 봤고 뭐 게슈탈트 상담 이런 데서도 보긴 봤고요. 네, 익숙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요, 내담자에게 전달하는 이야기의 표면적 의미를 상담사가 다른 말로 말하는 기법이 뭐예요? 말하는 기법? 요약과 재진술이죠. 요약과 재진술.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약과 재진술은 내담자가 전달하는 이야기의 표면적 의미를 상담자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는 것이 뭐다? 요약과 재진술이다. 해석으로 바꿔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끝에서 세 번째 해석으로 바꿔요. 이걸. 그거 아니에요. 됐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외워야 돼요. 실기에 가끔 나오거든요. 기초기법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4가지, 5가지 정도 기억을 해야 되는데 수용의 수 동그라미 치시고요. 경청의 경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공감의 공 동그라미 치시고 명료화의 명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뭐 해석의 해, 그 다음에 요약의 요. 이렇게 해보면 수경, 공명, 해요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시거든요. 보통 수경, 공명, 해요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자고요. 6가지 너무 많으면 한 4가지 정도라도 수경, 공명이라도 기억을 해 두시자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요, 마지막 윤리강령 끝났네요. 이 윤리강령은요, 왜 필요하냐면 내담자 어떤 윤리적인 강령이 있어야 내담자의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고요. 막 비밀 같은 거 막 아무데나 떠벌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상담자 자신을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 윤리강령이 자신의 사생활과 자신의 인격을 보호하는 역할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직무수행 중 어떤 내담자의 갈등이 생기거나 이랬을 때 어떤 이정표, 지침의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와 관련해서 직업상담의 윤리강령은 지역사회의 경제적 기대에 부응한 역할을 한다. 이 맞아요, 틀려요? 그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렇죠? 경제적 기대와는 관련이 없다. 됐습니다. 한번 보면 직업상담사는 외울 필요 없어요. 필기에 나올 거예요. 필기에 나오면 상담사는 개인이나 사회에 임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극히 조심스러운 고려 후에만 개인정보를 적정한 전문인 혹은 사회당국에 고려한다. 그렇죠? 극히 조심스러운 예외가 있죠. 예, 시험 지문에요. 개인이나 사회에 임박한 위협이 있더라도 어떠한 경우에도 내담자의 정보를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 맞아요, 틀려요? 그건 틀려요. 그죠? 그건 틀리는 거고. 그 다음에요. 직업상담사는 정보를 교육 장면이나 연구에 사용할 경우에는 내담자의 합의 후 사용해야 됩니다. 정보를 노출하지 말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소속기관과 갈등이 있을 경우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 다음에 직업상담사는 관계 형식, 방법, 목적을 설명하고 결과에 대하여 내담자와 협의해야 된다. 내담자가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상담 기법을 활용해야 된다. 어려운 거 없으시죠? 그렇죠? 엄청 많은데 일단 시험에 잘 나오는 포인트들만 적어 놓은 거예요. 이 정도 보시면은 우리 이제 직업 상담학은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직업 심리학 가서 조금 더 디테일한 이론 좀 다루면요. 사실 어려운 건 다 끝났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다음번에는 직업 심리학에서 뵐게요. 고생하셨습니다.